할 차례가 68페이지에 8번 문제부터 할 차례죠. 예, 거기 되시고. 자, 68페이지에 8번. 10번씩 다 읽었습니까? 그럼 새로 10번 읽으세요. 일주일 안에 10번 안 읽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번 주까지 한 3번 읽고 다음 주에 한 3번 읽고 그 다음 주에 한 3번 읽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리 일주일 안에 내리 10번을 봐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왜 그럴까요? 자, 띄엄띄엄 보면은 효과가 상당히 많이 감해집니다. 내리 10번을 바꾸려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10번을 일주일 기간 안에 10번을 읽어라 하는 것은 일주일 안에 10번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본 거 또 보고 반복이 그 시간 갭이 짧아야 효과를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주 3번 보고 다음 주 3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새로 10번 읽으세요. 일주일 안에. 안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내리 일주일 안에 10번을 봐야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지금 10번을 못 읽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욕심 다 버리고 딱 정해줬잖아요. 정해준 대로 그냥 읽으세요. 돌았으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왜 기억을 꼭 하려고 그 욕심을 부리냐고요. 10번을 그냥 내리 10번을 보고 나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한두 번 볼 때 예,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10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도 돼요. 처음에 몇 번 동안은. 자, 7, 8번 딱 지나면 순간 이제 기억나기 시작돼요. 선생님이 왜 내리 10번을 봐라 하는지 그때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실 때 욕심 부리지도 말고 정해줬잖아요. 정해준 대로 그냥 읽으세요. 이 부분이 주의할 곳이다. 여기 주의하고 읽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 난 뒤에 한두 번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죠 전혀. 예.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내가 꼭 기억을 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렇게 일주일 안에 내리 10번을 보고 나면 그때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한 5번까지 볼 때 야, 내가 이거 좀 꼼꼼하게 봐서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큰일 나버립니다. 예. 그 처음에 그 수업할 때 뭐랍니까? 마음을 다 버리라 했죠. 욕심을 버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만 내리 10번 읽어라. 그러고 나면은 10번 읽고 난 뒤에 그때 되면 기억이 난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10번을 못 읽은 사람은 새로 10번 읽으세요. 이번 주 안에. 예. 예. 알겠습니까? 내리 일주일 안에 10번 보고 나면은 그때 되면은 제 뜻을 알게 된다. 예, 뭐 몇 번 볼 때까지 5, 6번 볼 때까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딱 읽으라는 대로만 내리 10번 읽으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후 욕심을 버리라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억도 나고 문제 풀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도 감도 오고 이게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두 번째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입니까? 그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죠. 그 다다음 주 할 때, 예? 다음 주 아니지. 다다음 주.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주어지면은 일주일 안에 내리 10번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 효과를 보지. 그러니까 지금 2주 안에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걸 지금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3주, 4주, 5주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지금 한 3번, 4번 봤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10번 읽으세요.
일주일 안에. 알겠습니까? 그래야 효과 봅니다. 자, 8번 문제, 68번에 8번 봅시다. 자, 8번 찾았습니까? 예.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내에 수립하죠. 예, 그래서 2년 내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예, 그래서 특강 자료에도 그 3개월에 보면 그 밑줄 딱 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 쳐놨죠. 예, 딱 해놨어요. 예. 그래서 내리 10번 밥풀이야 효과를 봅니다. 자, 그다음 2번.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될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지방공사가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국공유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죠. 민간시행자일 때만 갖춥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한 때가 아니고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보려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가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틀렸죠? 자, 행위자 속한 행정청이 보상합니다. 예.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자, 요약집은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34쪽. 34쪽. 자, 34쪽 찾았습니까? 예.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도시공객시설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자, 수립권자는 입안권자고 수립 시기 보면은 특광시덕도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죠.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죠. 2년 내가 아니고 3개월 내다. 물론 예외는 2년 내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은 다만 대통령이 제하는 법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따라 도시공관리계 결정이 의제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죠. 그 정비사업 하는 곳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해두고, 자, 이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도 만들고 정비계획도 위반하고 정비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2년 내 수립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는 이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래된 이 기반시설 다 철거시키고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도로, 상하수도가 다 설치를 할 때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공객시설 사업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 절차가 있기 때문에 2년 내 수립이지만 원칙적으로 몇 개월 내 수립이다?
상규를 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라는 제목이 있죠. 자,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자, 그 행정청 원칙은 단일 행정구역에 시행될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 사업을 시행합니다. 둘 이상 행정구 걸쳐 시행할 때는 관계 특광태덕도 시장군수에게가 협의를 하여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게 2번이니까 2번 맞는데, 자, 요약집에 그 다음에 봅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도에 속할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해 주죠. 자,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정시행자 비행정청이라고 해놨죠. 자, 이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즉 박스에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이런 공공시행자를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이 시설 사업의 시행을 하려면은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 갖추면 안 갖춥니까? 안 갖추죠. 그 방금 분배 3번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죠.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은 요약집 37쪽을 보세요. 자, 37쪽에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자, 이번에 수용 사용 절차,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취법률을 준용하는데,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을 고시가 있는 때 공취법률이 사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을 고시해야 공취법상 사변정 고시가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푼 문제 4번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한 경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질문은, 자, 그 밑에 5번에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따르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양갈로 5번에 보시면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1번에 보시면은, 자,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의 행위자가 보상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서. 속한 행정청. 행정청이나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행위자가 보상한다면 틀립니다. 행위자 속한 행정청.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10번. 자, 10번 찾았습니까? 예,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인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는 경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려야 한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네. 행정청이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행정청일 때는 허가 없이 출입하죠. 허가 받는다 해서 틀렸어요. 2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는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담장, 울타리로 들러 사인,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가 없다. 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야간에 출입할 때는 토지에 점유자 해야 되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자 승낙 없이는 들어가서는 안 되죠. 3번에 행정청인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로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려면 동의부터 받아야 되죠. 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어요. 4번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일 때는 통지하면 되지만은
행정청이 아닌 자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통지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번 타인의 토지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재료적 지장, 임시통로를 일시 사용한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고 나머지는 틀렸죠. 자, 요약집에 자 거기에 37쪽을 보세요. 자, 37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5번에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양갈 1번의 출입 절차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특광태덕도 시장군수에 허가받아야 되죠. 그리고 출입 7일 전에 토지 소유자 등이 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행정청 시행자는 출입 7일 전에 토지 소유자 등이 통지를 하라 해놨죠. 이때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가 없이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양갈 2번에 타인의 토지를 일시, 임시 사용한다든지 자, 장애물 등을 제거 변경은 어떻게 할 거냐.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일시 사용, 제거 변경 3일 전에 장애물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해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문제 3번에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자, 동의를 받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등의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행정청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관할 특광태덕도 시장군수에게 뭐 해야 됩니까? 통지하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관할 특광태덕도 시장군수에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행정청이 아닐 때는 동의받기가 곤란할 때는 통지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의 출입 제한과 수인 의무에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입니까? 점유자입니까? 점유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방금 푼 문제 2번이 틀렸죠. 소유자에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양가로 4번의 정표 휴대에 보시면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 허가증을 이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장기 미집행 시설부재 권리부재. 그래서 지금 뭐 공법 문제는 사실 민법이나 개론에 비하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왜? 저 문제집 전체를 보세요. 90% 이상이 다 전부 다 이 말이 법령에 맞나 맞지 않나 판단하는 문제밖에 없죠. 안 그래요? 문제 풀면서 멍하니 풀지 말고 문제를 보라니까. 문제가 전부 다 우리 그 공법에 나오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 법령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예. 민법처럼 가불병정 사례 문제가 있습니까? 올해는 사례 문제가 한 15개, 16개 넘을 거예요, 민법에. 올해는 민법이 어른해요. 예. 그럼 뭐 사례 문제가 나오면 판례를 많이 봐야 되죠. 예. 개론, 보세요.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이론이잖아요, 이론. 이론을 이해를 못하면 못 풀게끔 말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다 틀려버려요. 공부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이 공법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문장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는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양이 어떻다? 예, 다른 과목에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민법이나 자, 그 다음에 개론에 비해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양이. 예, 조문수만 2,000개. 조문수가. 그러면은 한 조문 하나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1항, 2항, 3항, 4항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민법 조문은 보면 이걸 이 정도 조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법은 조문이 하나가 문장이 몇 개냐? 수십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2,000개 같으면은 약 문장 수로만 따지면 10만 개 이상 됩니다. 양이 그렇게 방대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쿡 집어내서 그게 살짝 바꾸죠. 숫자 같은 거 아니면 내용을 살짝 바꾸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그걸 자꾸 읽으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외우려 하지 말고 그 문장을 내리 10번을 바꾸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맞다 안 맞다가 판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오느냐. 그 정리된 거 저거 10번 이상 본 분은 평균이 70점 이상 나옵니다. 평균 70점 이상. 자,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일 안에 10번을 봐야 하는 이유가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리 10번을 봐라 하는 이유예요. 기억을 하려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정해준 대로만 그냥 10번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억지로 넣으려 하니까 잘 안 읽어집니다. 그냥 읽으세요.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그러다가 10번쯤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죠. 내가 문제가 있다 풀리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봐요. 전부 다 문제가 이래요 지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의 권리구제에 관한 거 봅시다. 자, 1번 문제 찾았습니까? 네.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장소에서는 그 도시공객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2번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객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재축 행위를 허가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이날부터 2년 내에 사업이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첫째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예산계획을 했죠. 이게 수립이 안 됐다 하면은 당분간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 여기에 이 시설이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3년 안에 사업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런 조건일 경우에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예외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임시 건축물 같은 거 이거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도록 하고, 기존의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축 정도는 이럴 경우 허용시켜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결정고시에서 2년 내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 초기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럴 때 집행계획이 아예 없다든지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3, 4년 지났는데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거기에 도시공객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한 것은 이거는 소유자 부담 철거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기존 건축물이니까 보상을 하고 어떻게 된다? 철거해야 됩니다. 여기 관한 문제인데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재축 행위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재축은 된다. 자, 그 다음 3번에 허가한 행위가 개축, 재축 행위인 경우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틀렸죠? 기존 건축물에 개축, 재축된 것은 보상하고 철거해야 되죠. 예, 소유자 부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공개시설 설치에 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3번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에는 어디를 보시면 이게 나오느냐 하면, 자, 거기에 55쪽 보세요. 55쪽. 자, 55쪽의 밑에 보면은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55쪽 밑에 찾았어요. 그 부분은 밑줄 안 쳐져 있죠. 그냥 이렇게 문제 한번 풀면 끝입니다. 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고. 자, 거기 원칙에 보시면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공개시설 설치 장소로 자, 결정이 된 지상이나 지하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개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되죠. 왜? 도시공개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1번입니다. 1번 맞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2번에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에서 개발행위라는 예외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개시설 중에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다. 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가설 건축물 건축이나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은 허용해 줍니다. 이럴 때 거기 방금품 문제 4번이고 그 다음 2번에 도시공개시설 설치에 제한이 없는 공작물 설치 같은 거 허용해 줘요. 거기 5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도 허용해 줍니다. 거기 2번입니다. 자, 원상회복 등 보시면 특광태덕도 시장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소유자 부담으로 자,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끝에 보면 건축물은 어떻게 하라 해놨어요? 보상하고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그때는 틀렸어요. 기존 건축물에 개축, 재축한 것은 뭘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요약집에다 또 줄을 쫙 다 쳐버릴 부분은 예, 번뇌만 늘어납니다. 번뇌만. 왜 번뇌가 늘어나느냐? 내가 이걸 줄을 쳤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을 친 거다. 예, 공부할 양에 대한 번뇌만 늘어나죠. 예, 그 공부할 양에 대한 번뇌만 늘어나면 결국은 양만 늘어나면 결국 번뇌만 심하면 결국 뭐 합니까? 고민. 예, 아, 올해는 1차만 하자. 예, 뻔해요. 예, 그렇게 해서 장기 수험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버릴 거는 가감하게 어떻게 된다? 버려요. 워낙 양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보겠다. 학교 못 하는 거야. 딱 주어진 것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시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매수 청구 제도는 매년 오죠. 1번 매수 청구 대상에는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주인 토지도 포함된다. 잡종일 안 되죠. 지목이 뭐? 대만 됩니다. 2번 한국도시주택공사가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매수 의무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도시공개사업 시행자로 정해졌다면 특광태덕도 시장군수도 매수 의무자 될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도 매수 의무자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고, 한번에 매수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매수 대금을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되죠. 토지주택공사일 때는 채권 발행이 안 됩니다. 4번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게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그 토지의 3층 이하 1종 건생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되죠.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죠. 요약집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37쪽을 보세요. 39쪽을 보세요. 39쪽. 39쪽에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라고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1번에 매수 청구 사유, 매수 청구권자 봅시다.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부터 10년 내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로대 놓으시고 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이 뭐? 대인 토지, 건축물 정착을 포함해서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잡종지는 될 수가 없죠.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돼요. 매수 청구의 상대방, 즉 매수 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도 될 수 있고 2번의 끝에 시행자도 될 수 있고 3번의 끝에 시설의 설치관리 의무자도 다 되죠. 방금 푼 문제에 2번 같은 경우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진 경우는 특광태덕도 시장군수도 매수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도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아시고 내려가서 매수대금, 매수가격 절차에 원칙은 현금 주는데 예외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해 주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이 발행됩니다. 그런데 방금 푼 문제의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양갈로 2번에 매수가격 절차 등은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시법률을 준용하죠. 그래서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규제 완화해 보시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결정 날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토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죠.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푼 문제 4번에서는 허가 없이 설치한 데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서 우리 5번 문제는 기출 때 풀었고 6번 문제가 6번 6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 규모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면 틀렸죠? 이는 도시군관리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2번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게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자, 실시객 인가가 있다고 했죠. 그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장군수는 직접 해제할 권한이 없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뭐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죠. 해제 결정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해야 돼요. 자, 4번에 도지사가 시행하는 도시공격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관해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 5번 도시공격시설 사업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걸쳐 시행될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자가 된다. 틀렸죠? 둘 이상 지자체 관할을 걸쳤을 때는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자, 같은 도 내에서는 누가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해 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 맞고, 자, 나머지는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봅시다. 30쪽 보세요. 자, 1번 질문 30쪽 찾았습니까? 자, 이번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죠. 원칙은 지하, 지상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규모 크다 그랬죠? 네. 이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했고 예외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죠. 상대적 규모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소규모예요. 그래서 1번은 A의 끝에 보시면 자,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있죠. 이런 시설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1번에서는 도시공관리계 결정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쪽 봅니다. 34쪽. 자, 34쪽에 보시면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있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찾았습니까? 행정청 시행자일 때는 원칙은 단일 행정구역에 시행될 경우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둘 이상 행정구에 걸칠 경우에는 관계 특광특독도 시장군수는 협의를 해서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데 갈로안에 보시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5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죠. 예, 자, 그래서 사업면적 큰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5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약집에 39쪽. 자, 39쪽에 보면 도시공격시설부지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매수 청구 사유 청구권자에 보시면 도시공격시설에 대한 도시공간 결정 50도 10년 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단 갈로안에 실시계 인가에 인가에 상당하는 절차 진행될 때는 어떻다 해놨어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2번이 인가만 있다 했죠. 인가 있었을 때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자,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 주문은 요약집에 자 거기에 40종. 자, 도시공객 시설의 결정의 실효 등에 있어서 양갈력 2번의 지방의회 보고 부분에서 있어서 자, 옆 페이지 가시면 4번에 도시공객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 도시공객시설 결정 해제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이나 강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주민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시설 등의 권고받은 날부터 1년 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죠. 1년 안에 해제시킵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위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뭐 하라 해놨어요?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방금 푼 문제 3번에서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했죠. 시장도 직접 결정 못합니다.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요약집에 43쪽 보세요. 43쪽. 제8절에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수익자 등의 비용 부담이 이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어디에 이렇게 자, 강 같은 것이 흘러갑니다. 자, 흘러가고 자, 여기에 자, 다리도 이렇게 이제 설치가 하고 자, 여기가 도지역입니다. 도지역. 그리고 이쪽이 또 다른 도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도지역에서 이 도로 설치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사업을 했다. 도에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 군지역이 이 다리와 도로 설치로 인해서 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어요. 덕을 받겠죠. 네.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의 설치 비용 일부를 다른 도의 이 군적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도지사가 이 군수에게 이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때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럴 경우 행정안전장관이 결정해줘요. 어떻게 비용 부담해라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용 부담에 1번 보시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시행할 도시공객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 지방지자체가 있는 경우 협의해서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0% 범위 안에서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사업을 했다면 행정안전장관과 협의해서 비용 부담시키고 시도지사가 했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뭐 해야 됩니까? 협의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누가 결정해 줍니까? 행정안전장관. 방금 푼 문제 4번이 여기에 해당되죠. 도지사가 4번 좀 보시면 시행하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도지사 군수 간에 먼저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죠. 그럴 때는 행정안전장관이 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그 뜻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7번 문제. 자, 7번 찾았습니까? 국토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 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공객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그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막 2번 이방권자는 해제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3번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이방권자가 자, 해제 위반을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신청 토지에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결정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 알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공개시설 결정을 해제된다. 이게 틀렸죠. 6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결정권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은 41쪽 보시면 돼요. 자, 41쪽에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해제 위반 신청,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일단 10년 동안 그 도시공개시설 설치하는 사업 시행이 아니 돼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 즉 예산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지금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이런 조건 갖췄을 때는 그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도시공원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위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걸 줄여서 해제 위반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막 처음에 보면 복잡하죠. 예. 그래서 딱 포인트를 잡아줬잖아요. 10년간 사업이 안 되고 집행계획 없고 이럴 때는 해제 위반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2번에 내려가서 위반 결정, 도시군관 위반권자는 1항에 따른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자, 위반 여부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 알려줘야 되죠. 자, 거기 방금 푼 문제 2번입니다. 자, 그 2번 맞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해제 신청 보시면 1항에 따른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 위반되지 않는 등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도시군관 결정권자에게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제 신청이죠. 이게 3번이에요. 자, 내려가서 4번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의 사망에 따른 신청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 자, 2개월 내에 해제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6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고. 자, 양갈로번에 해제 심사 신청 보시면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되지 아니한 등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 사업에 관한 것이고, 자, 지구 단위에 관한 거.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가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뭐 화요일에는 오후에 스타디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특강 자료의 진도 범위도 다 정해줬어요. 요약지를 보든 특강 자료를 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이제 하나만 봐야 되죠.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특강 자료를 열심히 그 페이지 6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걸 10번 못 읽는다. 아, 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부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공부를 좀 진득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자, 한 30분, 40분 단위로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 40분 집중하면 막 또 몸이 팍 펴지죠. 그거 또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히 집중력이 길게 유지되지 않는 분들은 특히 특강자로 그 짧은 페이지로 6번 동안 하죠. 딱 그거 정해준 대로만 한번 10번 보세요. 정 나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진득하게 못 한다. 그런 분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10번을 봐서 한번 시험을 쳐보세요. 25문제인데, 뭐 25문제
뭐 10번 이상 공부 한 20개 이상 맞춥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막 합격을 하겠다. 그런 뜻이요. 예. 그러니까 15개 정도 맞췄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합격은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분발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 있는 이런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는 거 갑시다.